시대적 흐름에 올라탄 비즈니스. 저는요 이 문장이 머리 그냥 쫙 박혀 있어요. 이거는 시대적 흐름과 맞닿아 있는 비즈니스라고요. 세상에요 돈을 벌려면요 그 시대적 흐름과 맞닿아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이 탁 터지는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요. 이 얘기가 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1부 시대는 이미 바뀌었다. 이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직 형태를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왜냐하면 자본들이 엄청나게 투입해서 그 인프라들을 지금 형성하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거 뭐에다 비교할 수 있냐면요. 아파트 분양할 때 우리 가서 그 아파트 지어진 아파트 보고 매매하지 않잖아요. 모델하우스나 이게 무슨 설계도 같은 거 쫙 되는 거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하는 거 보고 아파트 매매하시잖아요. 분양권 사시잖아요. 못 봤어요. 그죠? 상상했어요. 그들이 보여주는 설계도를 보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죠. 가치를 미리 본 사람들은 그걸 삽니다. 근데 가치를 볼 줄 모르는 불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저거 다 만들어진 다음에 보고 사지 뭐 이래. 그럼 어떻게 돼? 프리미엄 붙을 거 다 보고 남들이 또 못 붙은 거 다 주고 그렇게 비싸게 사고 들어가는 거야.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이걸 키우는 힘. 이게 진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세상에 아주 큰 부자들과 너무 많은 교류를 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자산대가 뭐 500억이래, 1000억이래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 실제로 저 같은 공간에서 살고 계셨던 어떤 분도 거의 준재벌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저도 뭐 어디 가면은 부동산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모님 이러면서 다녔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의 규모가 남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남들은 뭐 100억이 크면 좀 100억 사실 안 커요. 진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래 한 1000억 원 가져 1조 원 가져 이런 남들은 이거 허세처럼 보이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게도요. 저는 그 돈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다 100억 얘기할 때 처음에 어떠셨어요? 저 여기 들어왔을 때도 이 사업은 되는 사업이야 라고 하면서 100억 할 때 100억? 100억은 되나? 3, 40억은 가능해 보이는데 100억까지는 이랬는데 나중에 그 경로를 듣고 보니까 되겠다 100억. 암호화폐 가치가 올라서 아까 부동산처럼 가치가 뛰어올라서 100억이 되겠구나. 보유하고만 있다면. 보유하는 전략을 갖고만 있다면.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 이미 바뀌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 시대적인 흐름을 읽는 사람이 부의 길목에 앉아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이 가는 것에 그 길목에 딱 앉아있어야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확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시대는 이미 바뀌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권력이 된 세상이다. 이 문장을 그냥 머릿속에 잠깐만 담아두고 계세요. 그 뒤로 얘기를 하면서 풀어드릴게요.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렇죠.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를 했죠. 그래서 석유, 철강, 금, 땅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 세상이 중심이 됐잖아요. 왜일까요? 세상에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런 물리적 자원이었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면 뭐 석유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고 철이 있어야 건물을 짓고 땅이 있어야 무슨 생산 농작물이라든가 생산을 하죠. 그래서 자원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권력의 중심은 국가, 재벌에게 있거나 그것을 생산한 생산자, 인프라를 가졌던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었죠. 왜 동네에서 주유소 하시는 사장님들 꼭 있잖아요. 동네 보면은. 근데 그 당시에 한 20년, 30년 전에는 그 동네에서 주유소 하시는 분 부자예요, 아니에요? 재벌이었어요. 근데 또 그걸 운영하시는 분이 한 개만 운영하시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주유소 운영하시는 분은 또 희한하게 주유소만 2개, 3개, 4개, 5개를 해요. 그 지역 가까운 데다가 막 지어요. 그런 거예요. 그분은 그걸로 돈을 벌었고 그게 부를 가져다 준다는 원동력이라는 걸 알았고 그러니까 그 부의 길목에서 계속 똑같은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주유소 어때요? 많이 안 되죠. 주유소뿐이겠습니까? 많은 게 안 되고 있어요. 왜요? 산업이 바뀌면서 이전에 잘 됐던 사업들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자원을 가진 자가 지배를 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2000년대 이후에 뭐 어떻게 돼요? 기술을 가진 자가 지배하기 시작하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스티브 잡스가 내 손 안에 컴퓨터. 그래서 스마트폰 발명되면서 아주 세상 뒤집어졌죠. 이때부터 속도가 아주 빠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정보의 교환의 속도가 빠져서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정보도요 돈 주고 샀어요. 아주 옛날에는요 주식 초창기에도요 돈 되는 종목이 뭐야 그거 찔러주면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 매집하고요 뭐 사고요. 근데 지금은요 정보가 넘쳐나요. 그냥 치기만 하면 다 나와요. 심지어 이제는 AI 챗GPT 같은 게 있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정보들을 다 몰아갖고 한 번에 요약도 해주네. 알고자 하기만 하면 모를 게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내가 알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IT 기업들이 막 탄생하고 그 위에 뭐가 자리 잡아요? 플랫폼.
플랫폼들, 자기네 IT의 기술을 써먹을 수 있는 플랫폼, 이 기술을 쓰겠다고 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끌어오는 플랫폼이 권력이 되는 세상이 돼요. 플랫폼들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버 아시는 분? 대한민국 껴있다. 안다 또 아신다 이거를. 그렇죠. 우버를 아주 오래전에 나왔죠. 2007년 8년도에 처음에 우버 나왔을 때 어땠어요? 기억하시는 분? 택시 회사들 막 데모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거 우버는 뭐냐면 개인들의 차량을 어떤 플랫폼 안에서 내가 이 시간대 비니까 내 차 이용하실 분 그럼 내가 운전해서 가. 택시 운전사처럼. 그래서 그 사람을 픽업하고 뭐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플랫폼을 통해서 나한테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업 개념으로 우버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동 수단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소유하지 않아요. 이동을 서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거죠. 우버, 그래. 넷플릭스, 유튜브, 틱톡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넷플릭스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유튜브하고 틱톡은 다른 컨텐츠를 생산하는 개인들의 그것들을 연결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시청의 장악을 흐름을 장악하는데요. 넷플릭스는 실제로 투자를 하는 편이죠. 자기네가 돈을 투자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역할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다 주체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역시나 사람들을 연결시킴으로써 흐름을 장악.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돈 안 만들어요. 이 카드 회사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죠. 돈 안 만들어요. 상품도 팔지 않아요. 그런데 거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래가 지나가는 길을 장악한 거예요. 돈이 나올 때를 앉아있는 거예요. 맞죠? 아까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 잘 들어보세요. 거래가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을 직접 만들지 않고 모든 앱의 입구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애플 같은 경우는요. 들어오면 나가지도 않아요. 이탈자가 없어요. 들어가기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고요. 충성도가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냐고요. 이분들도 애플, 구글들도 흐름을 장악하는 한 번 들어온 인프라들을 놓치지 않고 장악하는 힘이 있어요. 아마존. 이분들 뭐 물건 만드나요? 안 만들어요. 유통회사죠. 물건이 이동하는 길 전체를 장악. 역시 돈이 들어오는 길목에 앉아있는 기업이에요. 애플, 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완전히 장악. 애플은요 핸드폰 회사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애플은 더 이상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컨텐츠 자체를 쥐고 흔드는 회사인 거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흔드는 회사예요. 구글, 이제 이 회사는 아주 주목해 보셔야 되죠. 왜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처음에는 정보를 검색하는 회사에서 이제 결제 인프라까지 손을 뻗고 은행의 역할도 하려고 하는 아주 야심찬 전략을 가지고 지금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이더리움의 플랫폼을 대신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소문처럼 막 돌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못 가나 뭐 이런 제가 추측을 할 정도로 구글이 어떻게 이 판 위에서 움직일지 모르겠다. 왜냐면 자본을 일단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맘만 먹으면 어떻게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정보 권력과 또 실제로 움직이는 세력들과의 어떻게 협의와 결탁에 의해서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느냐는 다른 얘기겠지만 좀 더 시간이 들어가는 얘기지만 어쨌든 구글도 이렇게 정보의 흐름 자체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죠. 메타, 얘네들도 역시 콘텐츠를 직접 생각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 다시 관계를 장악하는 회사. 그죠? 반복되고 있는 이 문장 잘 들어보세요. 연결. 오픈 AI. 지식과 판단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와서 검색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서로 집단 지성으로서의 어떤 데이터로 막 거기 들어와 있는 걸 빅데이터로 인식하면서 얘가 많은 것들을 통합 해석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검색의 시대에서 질문의 시대로 바뀌어요. 이제 우리는 얘한테 뭘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에 뭘 찾아줘. 어디 있어? 뭐 이런 정도였으면 이제는 나 이렇게 됐는데 뭘 어떻게 해야 돼? 상담을 해야 한다고 하나? 저 역시도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 오신지 아세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이겨먹는 세상이 된 거예요. 아는 것도 아니고요. 몰라도 돼. 질문만 잘하면 다 되는 세상. 엔비디아 작업과 생산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AI 시대의 석유 데이터가 아니라 연산력 AI 너무 중요하죠. 반도체. 그 AI 중심에 필요한 건 뭐예요? 반도체, 전력. 전력도 아주 중요해요. 왜일까요? 얘네들을 움직이려면 그 기본적인 거는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패권의 시대가 도래한단 말이에요. 전력을 장악하는 자가 지구를 지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요. 전력 생산을 지구에서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스페이스X.
달에 거기서 뭘 설치한다고 태양광 패널 수만 개 수천만 개를 막 설치한다고 어떤 주민들이 우리 동네 설치하는 건 반대한다고 할 외계인들이 있냐고요. 거기 지구는 어때요? 아, 나 사는 지역 여기다 뭐 하는 거 싫어. 여긴 한데 저긴 한데 시끄러. 어쩌고 저쩌고 민원들 많잖아요. 뭐 하나 일 진행시키려면 엄청 시간 많이 걸리고 짜증나잖아요. 달에는요. 모르지. 거기 외계인들이 이제 팻말 들고 나타나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반대한다. 우리도 조용히 살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희박해 보이죠. 그런 가능성은.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나게 뒷바로 쏟아지는 태양광 전략 저장 장치에 모아가지고 이거 갖고 들어오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전기는요 지금 가치로 계속 쓸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예요. 올라가요. 계속 전기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자라요. 전기가 지금 계속. 그럼 전기세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전기를 누가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그래서 전력 저장 장치 ESS라는 장치가 있어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전력을 모아두는 태양광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에서 이렇게 모아두는 그런 전력 저장 장치들을 개발해내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거나 뭐 이제 그런 회사들 전력 기반의 인프라를 가진 모든 회사들과 더불어 함께 부자가 될 만한 기업인 거죠. 다음 얘기해 보면 런웨이가 있어요. 이제 창작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옛날에는 이 창작한다는 것 자체가 진입 장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뭐 그런 영향력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싶어도 그거 많이 영상 편집하고 제작하고 뭐 이게 너무 어려워서 못 하잖아요. 진입 장벽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하기가 어려워서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없는 거 진입 장벽. 근데 이 런웨이는요 말로 설명해요. 내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이거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뚝딱뚝딱 만들어줘요. 그거가 어떨 때 보면 유튜브 같은 거 들어보시면 어떤 유튜브들 채널에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그 자막이 약간 깨진 자막들 쓰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 로봇한테 시켜서 그래요. 자기가 직접 손보는 게 아니고 그냥 AI한테 맡겨놓고 그냥 올리는 거야. 만든 거. 확인도 안 해. 체크도 안 해. 그냥 막 올려. 그런 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다 AI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생산 속도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어요. AI가 등장하면서요. 시대가 달리는 속도가 이게 뭐 너무 끔찍할 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무서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왜요? 우리는 먼저 그 자리에 그 길목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잘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있지조차 못하시는 분들 이런 자리가 있는 걸 조차 모르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 다음 얘기해 볼까요? 얘가 이제 자율주행을 통해서 판단과 실행을 장악하고 있죠. 우리가 자율주행 차를 탄다는 건 뭐예요? 내가 행동하는 행동 반경에 대한 정보. 왜냐면 차에 타고 있으면서 계속 뭔가 또 AI하고 대화를 나누겠죠?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에 대한 정보. 내가 무엇을 클릭하는지에 대한 정보. 내가 뭘 쇼핑하는지에 대한 정보를요. 차 안에서 엄청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정보가 다 어디로 들어가요? 테슬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정보는 뭐에다 써먹어요? XAI.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XAI, 그다음에 또 스페이스X, 스타링크 이런 거에 빅데이터로 써먹는단 말이에요. 남의 기업에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올라면 어떡해요? 막대한 돈을 줘야 돼요. 빅 정보를 살려면. 근데 얘는 뭐예요? 자기네 제품 안에서 저 빅데이터를 받고 그걸 또 자기네 기업들끼리 돌려막기 하고 막 난리가 났어. 얼마나 큰 돈이 절약되고 얼마나 큰 영향력이 생기는 거. 저는요 일론 머스크를요 향후에 어떤 영향력 있는 국가의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자본과 더 많은 영향력, 국가적 수장과 또 같은 위치가 될 확률이 있다고 봐요. 이 되게 놀라운 인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예전에 싫어했는데요 요즘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좋아하기 시작했죠가 뭐예요? 옛날에 보이지 않던 세계를 못 봤던 사람이다. 내가 자백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보이면 또 다르게 보겠죠. 이 모든 기업들의 공통점 뭐예요? 시대적인 흐름 위에 구조를 설계했다. 지금 이후의 미래는 어떤 게 와요? 연결을 만드는 자가 지배한다. 권력의 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과거 자원은 이렇게 소유, 현재 기술은 통제. 지금은 연결을 통한 흐름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인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소유의 시대잖아요. 자원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가져가고요. 권력은 소유한 사람에게 권력이 있었어요. 현재는요 통제의 시대죠. 기술과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가져가고요. 플랫폼이 권력이 됐어요. 지금요 연결의 시대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가 돈을 가져가고요. 흐름이 권력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흐름이 발생했느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산업 생태계 변화 때문이라는 거죠. AI, 자동화, 로봇,
이런 걸로 해서 노동 가치가 하락하고 있죠. 그럼 인간들은 질문하게 되죠. 노동 말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뭐야? 노동이 안 된다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없으면 뭘로 돈을 벌 수 있어? 이 질문 나오죠. 플랫폼 독점자가 모든 부를 가져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개인은 그냥 소비자로서만 존재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돈은 니들이 다 가져가래? 난 여기서 돈만 쓰네? 나는 소비자인가? 설계자인가? 갈등이 생기죠. 금융의 변화가 있죠. 트레이딩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특정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트레이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깨어있는 사람들만 트레이딩을 했는데요. 이제는 다 해요. 근데 어디 가서 누가 나 뭐 주식 보고 있으면 주식하세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 카카오페이인가요? 거기 보면 20대 애들, 10대 애들이요. 자기 10,000원어치 샀는데 오늘 주가가 어떠냐 막 떠들고만 이래요.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20대 때 안 했는데 10대 때 안 했는데 얘네는 그걸 하고 있고요. 한 달에 10,000원씩 모으게 해가지고요. 꾸준히 모으는 그런 것도 하고요. 아주 기가 막힌 세대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돈의 흐름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빨라졌어요. 나이도. 우리는 돈이 있어야 뭐 주식하는 애죠. 돈이 없어도 해요. 왜냐면 경험치부터 먼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은 나중에 생기면 하면 되니까. 들어오면 되니까. 시드는 나중에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트워크 경제가 이제 주력이 되는 사회죠. 연결이 돈이 된다. 이게 끝이에요. 이제 미래의 마지막 문제는 이거밖에.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는 하이퍼 디플레이션 세상이 오기 때문에 뭐 일할 필요가 없다. 인간이 노동할 필요 없다. 대신 정부에서 베이직 인컴을 주기 때문에 그 인컴으로 낮은 물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 살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럼 인간은 뭐해서 돈을 벌 수 있어? 또 물어봤어요, 애한테. 그때 했던 대답이 그거였어요. 내가 어떤 프로토콜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보상이라든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거나 플랫폼에서 오는 리워드 보상, 레퍼럴 보상이라든가 이거밖에 없는 거야. 대답이 3개였어요. 그때 망치로 딱 맞은 것 같았어요. 미래가 그렇게 가겠구나. 결국 왜냐면 AI는 AI끼리 그리고 인간은 점점점 할 게 없어요. 그럼 인간들끼리 연결돼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뭘 하고 사는 이게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좋겠지. 할 일이 없어진 우리들끼리 막 그런 문화센터 막 뭐 운동, 뭐 취미생활 이런 거는 또 뭐 우후죽순 또 부활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과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류를 이루고 인간관계를 맺고 이런 게 더 활발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폰도 이제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뭐 기정화 사실이란 된 거라 애플의 약간 가치가 흔들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애플이 구글과 똑같이 결제 인프라와 이런 걸로 막 지금 뛰어들고 있잖아요. anyway, 그래서 사람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자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현상이 뭐냐 이거예요. 그 원인은 미국의 경제 위기 속에 등장한 달러 패권의 재편 때문에 그래요. 미국 경제 위기를 맞게 되면서요. 패권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국가 부채는 완전히 급등하면서 달러 체제가 계속 유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지금 쏟아지면서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달러 패권의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탈달러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국의 화폐나 뭐 달러가 아닌 다른 걸로 결제를 시도하는 일들이 막 생겼고 이러면서 미국의 핵심 무기였던 달러 패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이 뭘 하기 시작했느냐? 달러 패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뭐예요? 미국의 채권과 1대1로 교환해서 발행할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토큰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플랫폼 위에서 움직이나요? 암호화폐 시장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아이예요. 얘 아버지격 되는 애가 누굴까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어머니격 되는 애는요? 이더리움. 그 다음에 그 빠르게 달리는 손자 역할을 하는 애는요? 차세대의 주자, 리플. 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안에서 미국이 암호화폐를 미국의 전략적 전환으로 국가적 전략적 자산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지금 빠르게 이렇게 제도권안이 편입되고 규제 프레임을 구축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세계는 더 이상 막는 것, 암호화폐를 막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쪽으로 훨씬 무게를 뒀다는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제가 늘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로는 디지털 금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새로운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리플, 명확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룰을 정하는지가 권력이기 때문에 미국이 바빠요 지금. 근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던 세상에 어떤 룰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조합이 참 쉽지 않아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는
미국은 투자의 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국가가 다시 설계하려는 그 돈의 본질적인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폐에 대한 거는 뭐 흔들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EX가 강력한 이유입니다. 시대가 이 구조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탄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폭발적으로 이게 반응하고 있는 거는요. 이 시대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EX가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개인은 어떻게 자산을 쌓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하셔야 되죠. 여지껏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융거래시장에서 개인 트레이딩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요. 플랫폼 경제에 참여하셔야 돼요. 되는 플랫폼에 참여하셔야 돼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요. 되는 플랫폼에 참여해요. 쿠팡, 네이버, 쇼핑 이런 데요. 사람이 모이는 것, 돈이 모이는 것.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기술적인 플랫폼 말할 것도 없죠. 네트워크 구조에 참여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점점점 미래는 AI는 AI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조로 본 EX로 보면은 EX가 이 흐름에 딱 합쳐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냥 도착코만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과 이게 그냥 어떻게 이런 도구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냥 쌍둥이 같은 구조가. 그래서 우리는 EX를 해야 되는데 EX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흐름이 있죠. 시대적인 흐름. 그 위에서 우리가 연결되죠. 그것이 구조로 세워지죠.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요. 잘. 사람은요.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데이터, 신호로 인식을 해요. AI는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먹는지, 뭘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보로 인식이 돼가지고요. 빅데이터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사고 판다는 거 이게 거래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연결돼서 뭘 사고 팔어. 근데 그거를 어디서 사고 팔 거야? 무엇을 사고 팔 거야? 코인을 사고 팔면 코인 거래소, 그죠? 거래 플랫폼, 코인 플랫폼. 그 다음에 주식을 사고 팔 거야? 그러면 주식 플랫폼. 그 다음에 뭐 내가 쓰던 거 사고 팔 거야? 뭐야? 중고, 당근. 이런 식으로 플랫폼 형태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플랫폼들이 이제 돈이 모이는 플랫폼이 될 텐데 여기서 이렇게 돈이 자동으로 흐르는 구조를 저절로 갖게 됩니다. 여기서 또 떠오르는 회사 없어요? EX. 똑같죠? 너무 웃겨. 그러니까 이거 내가 딱 들었을 때 와, 되는 회사다.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이걸 얘기하면 다 하겠구나. 몰라서 못하지. 들으면 하겠구나. 이야, 놀랐습니다. 세상이 아주 제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시대의 핵심 구조인가? 보면은 이래서 그렇습니다. 현대에 있는 부는 개인의 단독 활동에서 버는 부보다 연결된 구조 안에서 벌어지는 파생 레버리지 같은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해요. 그래서 플랫폼과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주 이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개인이 잘하는가, 뭐 내가 어떻게 생겼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그 길목에 가서 서 앉아 있냐,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그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냐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좋은 플랫폼의 조건이 뭐냐? 우리 불과 EX뿐만 아니라 좋은 플랫폼의 조건이 있어요. 거래가 계속 일어나는 구조냐, 사람이 연결될수록 확장되는 구조냐, 수수료와 흐름이 반복되는 구조냐. 또 생각나는 회사 있죠? 그래서 이 AI 시대의 흐름 위에 구조를 얹은 시스템, 이게 EX인 겁니다. 그래서 EX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막 미루고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지금 미래 사회로 가고 있는 지금요, 세상은 각 기업들이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요.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암호화폐는 차세대 국가적 통화 수단으로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기들이 자기네 먼저 그 자리를 선점하고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지금 흘러가는 게 빠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 합의를 이루면요, 이제 보일 만큼 이제 막 빠르게 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늦어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좋은 플랫폼에 참여하는 일,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니죠.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늘 어떤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아니면 같은 위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다 가버리고 난 뒤에 있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미래사회에서는 빨리 알아듣고 빨리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요거가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았습니까? 저보다 다 먼저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이런 플랫폼들 중에서 당신은 소비자로 살 것인가? 거기서 돈만 내 돈만 대서 퍼주는 소비자로 살 것인지, 거기에 참여해서 그 플랫폼이 운영대로 하는 참여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설계 자체를 해버리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근데 EX가 그거 설계자로 사는 거 제공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개인 대표가 다 CEO잖아요. 설계자로 서게끔 해준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소비자도 아니고요. 차트 구독만 해서 소비자는 소비자도 아니고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냥 뭐 활동하고 뭐 돕고 이것도 아니고요. 회사 운영도 돕고 이것도 아니고요. 각각 개인이 자기 비즈니스를 자기가 설계하는 설계자로 서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어떤 회사가 이런 걸 줘. 근데 또 이 회사가 더 기가 막힌 거. 우리 의장님께서 되게 가난하게 사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힘들었으니까 시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드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느라고 이거 만드시잖아요. 이런 회사 없어요. 의장님 팬이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정신 하나는요. 너무너무 존경하고 싶어요. 언제 이 얘기를 한번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해보겠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EX. 감사합니다.